자, 이번 시간은 8강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변형 도구를 이용한 예제를 하나 정도 더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는 여기서는 example 6-2.ai 파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시작 파일을 열어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여기서 6-2번 화면을 여시면, 자, 이렇게 제작된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런 세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창을 열어놓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이드를 세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제작을, 이게 포커스가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새 창을 열었고요. 자, 열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메모장이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가이드 그리드 기능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능키를 한번 보시면 자,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그런 가이드 그리드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드에 대한 내용들은 컨트롤 큰 따옴표 아니면 커맨드 큰 따옴표, 요거는 맹용. 자, 유저들을 위한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먼저 새 창을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눌러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원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세팅을 하실 때 몇 가지 옵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컨트롤 K를 한번 눌러보시면 환경 설정 대화 상자에 간 거죠. 그래서 컨트롤 K를 눌러보시면 자, 가이드 그리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제가 이제 옵션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자, 여기에 대한 그리드 라인 에브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저는 30 정도로 만든 거죠. 그리고 서브 디비전 8등분으로 만들어진 등분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정확한 등분 단계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드를 가릴 때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시거든요. 컨트롤 큰 따옴표 눌러보시면 그러면 가려지게 됩니다. 그죠? 가려지게 되고요. 나타나고 이런 기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리드에 맞춰서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냅을 걸리게 하는 기능인데,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큰 따옴표, 그리고 시프트 컨트롤 큰 따옴표 아니면 시프트 커맨드 큰 따옴표, 이런 방식으로 해당하는 그런 스냅을 걸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도형을 그릴 때 여기 도형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안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뷰에 자, 여기서 스냅 투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기능에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스냅 투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죠. 요거를 켜주시면 그러면 그리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맞춰지게 되고요. 대다수의 이런 그리드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인 레터링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로고 작업을 할 때만 켜주시고요. 나머지는 여기처럼 이걸 꺼주셔야 됩니다. 하이드 그리드는 여기서는 아까 전에 기능처럼 그리드를 보이고 가리고 그 다음에 그리드에 맞춰서 스냅이 걸리게 되는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능을 만드시면, 자, 가볼게요. 자, 해당하는 그리드를 켜주시고, 그러면 이제 도형을 그릴 때 뭔가 딱딱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도형을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요. 첫 번째 도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그리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 도형은 여기서는 사각형으로 여기에 맞춰서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완성된 도형은 이걸 그리는 거거든요. 이걸 그리는 도형이라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리시면 되시는데, 이때에는 여러분들의 요거에 대한 둥글기를 조정할 때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둥글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수치적인 개념이라 여기서 컨트롤 여기를 눌러서 드래그 하면요, 동그랗게 변형이 되죠.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딱 누르시면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할게요. 또 오브젝트 잡으시고 그냥 처음엔 누르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쪽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갖다 놓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에다가 맞춰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또 하나의 도형을 그렸고요. 이번에는 여기만 클릭하셨고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완전하게 둥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옵션을 조금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 옵션을 보게 되면 여기 15 정도가 돼 있네요. 이것도 15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 같이 이제 여기 라운딩이 되니까 이걸 끄시고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을 15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도형은 이렇게 복제해서 2칸 정도 띄웠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회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해놓고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밑에 있는 면은 요거를 복제해 놓고 반전시킬 때는 여기서 반전하셔도 돼요. 이렇게 반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끝선에 맞춰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요거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요게 한 글자씩 떨어질 때는 요거는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도안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도안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도형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각형 그리셨고요. 그 다음에 둥글게 대한 옵션들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요거 누르시고요. 여기서 그냥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고요. 반전시키면 되겠죠? Alt로 복제하신 다음에 가로 반전 자,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도형을 만드시고 자, 이렇게 도형을 완전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완전하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점을 하나 잡고 이 점을 잡고 쫙 드래그 요거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서 상단점을 지정하신 다음에 15mm 이렇게 하시면 둥글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세팅된 도형을 만든 부분은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을 그리시고 구획된 사각형을 그리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둥글기 만드신 다음에 옵션에서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에 라운딩은 0을 만들었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쪽 부분은 0이 되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동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이렇게 스펠링을 레터링을 한 거죠. IRE라는 글자를 레터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림을 그리셨고요. 요거 원본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여기서 2번 예제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한 거죠.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저장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자인을 잡으실 때 디자인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요거를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풀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라인도 좀 풀어놓고 여기는 지금 스냅이 안 걸려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신 다음에 아트보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이제 원본 도형은 여기서 이렇게 원본 그리드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트보드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트보드. 자, 아트보드를 만들 때는 되게 간단해요. 윈도우에 아트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아트보드를 생성하시면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트보드 패널에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를 기본 요건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조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컬러적인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근데 여기 어때요 여러분들? 드래그 하실 때 둥근 부분이 지금 깨지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 코너라는 걸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돼요. 원본 도형에서. 그렇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하셔야, 그래야지 원본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본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옵션을 보시면 아까 전엔 15였는데 전혀 달라지죠. 전혀 같지 않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일단은 필로 칠해 놨고요. 이렇게 칠해 놓으신 다음에, 그래서 원본 도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본 도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시 원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와치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나서 저는 밝은 색을 칠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색상은 남색 칠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텍스트를 좀 작성했습니다. 텍스트는 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자, 밑에 있는 색상을 또 잡고요. 이렇게 어두운 색상으로 칠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베리에이션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셨으면 이렇게 그룹핑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그룹핑 작업으로 하시면 그러면은 작업에 대한 이런 기본 기준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번 시간에 배우실 텍스트 도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실 텐데, 이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2026년 기능이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쓰여졌던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학습을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저장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새 창을 열어놓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열었고요. 일단은 이제 글자를 쓰실 때는 여기에 있는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타이틀과 그 다음에 에어리어 타이틀이 있죠.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능들은 이제 프로퍼티스 패널이 있고요. 글자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할 수가 있죠. 충분히 여기에 있는 기능들 가지고만 저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텍스트를 작성하실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인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자, 롤렘 입숨이라는 일종의 기본 텍스트 구문들이 작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구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포인트 문자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특정 위치를 클릭했을 때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가로 또는 세로 텍스트 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버티컬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자, 그러면 버티컬로 써지는 그런 텍스트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역에 따라서 글자를 쓸 수가 있는데요. 영역에 대한 거는 영역을 만드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기능에서도 사실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걸 쓰지 않으시더라도 영역 타이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영역 문자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문자의 흐름에 따라서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작성이 되는 그런 영역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와 같은 여러 단락을 만들려는 경우에 이런 작업들이 유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는, 자, 먼저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 작업을 하실 때 기본적인 여기 윈도우에 타입에서요, 타입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입 기능에서 여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는 지금처럼 캐릭터라는 상자를 일반적으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상자는 캐릭터와 그리고 패러그래프 요 정도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정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캐릭터 상자를 열어놓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이제 여기 프로퍼티스에서 다 해결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특별히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개를 보면서 작성해 볼 텐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글꼴이에요. 자, 글꼴에 대한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그쵸? 글꼴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글꼴을 지정하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글꼴을 보고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기능상에서 보셨을 때 옛날에 리타입이라는 기능을 배우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만약에 폰트를 찾아줄 때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런 폰트들을 지정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정 방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도비 폰트를 기본 여기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제 구글 폰트를 기본 폰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폰트를 기본으로 저희가 폰트를 다운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폰트가 사용되는 그런 폴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여기 폴더를 열어 놓을게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폰트방이 따로 있죠. 그죠? 이렇게 C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 윈도우즈에 폰트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설치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데, 그죠? 여기 있는 폰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폰트를 다운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다운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폰트라는 걸 검색을 한번 하시면 여기서 검색된 경우가 이렇게 있죠. 검색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구글 폰트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뭐 로보토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의 기본적인 이런 폰트 시스템을 가져갈 때는 일단은 산업 표준에 맞게 폰트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폰트를 사용하실 때는 사실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인쇄하실 때는 괜찮으신데, 웹이라든지 이런 산업 표준을 지켜줄 때는 거기에 대한 폰트 규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폰트에서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면 겟 폰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운로드 이렇게 있죠. 요걸 설치하시면 되는데, 설치하시는 것도 처음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요걸 좀 알려드리면, 다운로드를 하셨다라고 할게요.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을 시켰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압축 파일을 이렇게 풀었다고 할게요. 압축 파일을 푸시면, 그러면 아주 기초적으로 폰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강좌고요. 여기서 이렇게 폰트 내용이 있죠. 이렇게 폰트를 다운받아 보시면, 그러면은 이걸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태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폰트들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다 설치를 한 상태가 되겠는데,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설치라는 기능이 뜨죠. 여기 설치라는 기능이 뜨면요, 이렇게 해당하는 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폰트를 좀 세팅해 놓고 작업하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폰트가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사실 작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이제 여기 그 폰트를 사용하실 때 일단은 여기에 유어 폰트가 있고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유어 폰트, 그러니까 시스템에 설치된 폰트 위주로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폰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 기본적인 저는 이렇게 한번 지정해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요걸 눌렀을 때 이런 방식으로 뜨도록 만드는 거죠. 자, 뜨도록 만드는 기능들은 사실 이제 일러에서는 많은 폰트를 쓰진 않을 텐데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런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고, 일단은 여기에 유어 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트산스 KR이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폰트가 되겠는데 요거는 설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한글 기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영문 기준인데, 얼라이얼은 요거 설치하셔야 되고요. 얼라이얼. 혹시라도, 얼라이얼은 근데, 시스템 폰트로 거의 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거기서는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는 아주 이제 헬베티카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전에 설치를 요구해 드렸던 로보토라고 있죠. 로보토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 폰트들이 즐겨찾기로 여기 오른쪽에 클릭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즐겨찾기 폰트로 일단은 찾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폰트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폰트에 대한 이런 구별 방법들을 잘 모르시면, 자, 그러면 이제 폰트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에 관련된 예제는 저희가 7번 예제에 있습니다. 7번 예제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폰트 소스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설치하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설치를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재부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부팅이라는 건 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만 다시 키시면 돼요. 자, 스타트 예제를 열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1번 예제를 열어놓겠습니다. 1번. 자, 1번 예제를 열어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글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복사하시고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에 있는 폰트가 만약에 없다라고 나오시게 되면, 그러면은 조금 요걸 설치하시는 게 좋으신데, 자, 여기는 유니버콘이라는 폰트가 있거든요. 유니버콘. 요것도 검색을 하셔갖고요. 설치하시면 똑같은 예제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폰트예요. 이렇게 이 폰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제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폰트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진행하는 게 이로울 것 같고요. 자, 글자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부터 먼저 진행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폰트를 작성하셨습니다.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본 정보들을 조금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는 폰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폰트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행간이라고 하는 건데, 행간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글줄이 만들어졌을 때, 자, 글줄을 두 줄로 만들게 되면, 자, 그러면 해당 영역들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기본적인 오토로 되어 있거든요. 글자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글줄을 조정을 하면 이렇게 글줄이 보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요거는 이제 커닝이라고 하는 건데, 커닝은 이제 우리나라 기법이 아니고요. 요거는 영문일 때 만들어지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스펠링 간에 우리들의 이제 글자가 자모음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박스형 타입의 글자잖아요. 근데 영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I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Z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O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글자 간에 간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M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글자 간에 간격이 나오는데, 이럴 때 뭐 특별하게 글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C, D, E, F, G, H, I, J, 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글자를 보시게 되면 글자 간의 간격이 약간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섬세한 글자를 요구하는 레터링일 때, 글자에다가 만약에 이제 요게 너무 붙어 보인다. 요게 예를 들어서 이 Z와 O는 떨어져 보이는데 요건 너무 붙어 보일 수 있죠. 그죠? 이게 원래 글자가 그렇게 보이니까, 한 글자의 느낌이니까 요건 붙어 보이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는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글자 간에 간격을 조정해서 약간 이제 그래픽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글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능이. 요거는 그냥 0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한글일 때는 그냥 이렇게 트래킹을 사용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커닝을 사용하기보다는 트래킹,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자간을 조정하면 되거든요. 이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간에 대한 요걸 조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법으로 작업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에 대한 디자인 타입을 좀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를 조금 지정하실 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에다가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글자에 있는 영역을요, 다 복사하지 마시고 일정 영역을 복사할게요. T자 툴로 일정 영역을 복사했습니다. 여기 인더스트리까지 복사해서요, 이렇게 모니터가 좀 화면이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여기서 영역 타입 툴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부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을 수가 있고요. 야, 이게 원이 너무 크네요. 그죠? 이렇게 크게 조정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텍스트 유형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영역에다가도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신 내용들을 단락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 조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요거 텍스트를 전부 복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전부 복사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일단은 텍스트를 그리실 때 이렇게 블럭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그러면은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자를 쓰게 되면 그러면은 단락 텍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단락 텍스트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정을 하실 때 여기서 타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입이라는 기능에서요. 여기서 에어리어 타입 옵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해당하는 글자에 대한 이런 단락 구성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넘버 타입을 올리시면 요거는 행이 나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을 나누실 때는 이렇게 3단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3단으로 열을 나눠 놓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간격도 조정할 수 있죠. 여기에는 옵셋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이렇게 영역을 눌러 보시면 간격을 여기 블락에서 조정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에어리어 타입 옵션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브러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작하실 때 텍스트 요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작을 하시고 근데 텍스트 블럭이 작은 거죠. 여기에 대한 텍스트 블럭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하고 이거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아까 전에 있는 텍스트 블럭을 복사해 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V 했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어떨 때가 있냐면 여기에 텍스트가 지금 그죠? 여기에 지금 텍스트가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 텍스트 양이 해당 텍스트 블락보다 더 작은 경우죠. 이랬을 때는 T자 툴 누르시고 요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서 텍스트를 이런 커서가 보일 때가 있죠. 다시 할게요. 요거 눌러보시고 컨트롤 같은 걸로 눌러보시면 됩니다. 요거 끝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연결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텍스트가 연장돼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맥 유저들은 커맨드를 눌러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다시 요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요거를 그냥 누르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텍스트 T자 툴로 요거 그냥 탁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잘 안되네요. 그죠? 컨트롤 누르시고 이게 기능이 요거거든요. 요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냥 요거 이제 잘 누르면 되거든요. 옵션 키 없어도 잘 누르면 이렇게 그 해당하는 텍스트를 지금처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흐르는 텍스트를 요 끝부분에 그 부분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옵션 키를 안 누르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그저 실수한 것 같고요. 다시 요거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션 키 안 누르셔도 이렇게 흘러가는 텍스트를 제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동그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버튼을 만들거나 그죠? 이런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제작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글자를 작업할 때요. 원에다가 텍스트를 만약에 쓸 때 이때 옵션은요. 여기서 타입 언어 패스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사용하시면 요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이제 글자가 너무 크니까 저는 요 정도 글자를 좀 줄여 놓는 걸로 할게요. 요거에 대한 보정이 좀 어려운데 이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정은 일반적인 T자 툴로 조정을 하셨을 때 T자 툴일 때 이렇게 커서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직접 선택 툴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 I자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첫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잘못하면 이게 글자 흐름 툴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일단 다시 선택 툴로 가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자를 눌러주시면, 얘를 잡고 안으로 당기면요. 얘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조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끝부분과 첫 부분은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중간 툴, 중간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손잡이가 있거든요. 손잡이로 이동해 주시면 그래도 예전 버전보다는 훨씬 더 감도가 좋아진 그런 상태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한 예제상으로 저희가 이제 텍스트 작성하시는 그런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